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황빛 연어를 즐기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매일 1,000만 번 이상 오르는 이 생선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연어는 기생충 때문에 날로 먹을 수 없는 생선이었고, 노르웨이는 청어를 잡아 생계를 잇던 수산업 중심의 평범한 해양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바다 위에서 이들은 어떻게 세계 식탁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자연의 축복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바다 위에 산업 시스템을 설계해 나간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왜 연어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한계를 자산으로 바꾼 이들의 정교한 전략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노르웨이의 수산업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서양 청어 자원이 남획으로 인해 완전히 고갈되면서 국가 주력 산업인 수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들이 주목한 것은 깎아지른 절벽 사이의 좁은 바다, 피오르드였습니다.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피오르드의 지형을 활용하여 잡는 어업이 아닌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업의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당시 북해에서는 막대한 석유가 발견되며 경제적 호황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노르웨이는 자원의 유한함을 예견했습니다. 그들은 석유 자본을 기술 개발에 투입하여 바다 위에서 새로운 식량 영토를 개척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내립니다. 비웃음 속에서 시작된 이 도박은 훗날 블루 오일이라 불리는 연어 산업의 시초가 됩니다. 하지만 자연이 준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야생 연어를 통제된 환경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적 도전이 뒤따라야 했기 때문이죠. 노르웨이인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기술로 바꿔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양식장에 이식했습니다. 거친 북해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가두리를 제작했고, 연어의 생애 주기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의 양식 현장을 가보면 바다 위에는 여러 기계 설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연어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료 투입의 최적 시점을 판단하는 스마트 피딩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어에 붙은 기생충만을 정밀하게 식별하여 레이저로 제거하는 기술까지 상용화되었죠. 이것은 생물학적 한계를 공학적 정밀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연어는 잡히는 존재에서 관리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성장 속도와 먹이 섭취량, 질병 발생 가능성까지 바다 위에서 수치와 자동화된 관리 체계로 계산되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완성된 기술력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왔지만 이는 동시에 팔리지 않는 재고라는 또 다른 위기를 잉태했습니다. 생산된 연어를 소화하기 위해선 지구 반대편의 견고한 식문화 장벽을 무너뜨려야만 했죠. 1980년대 노르웨이는 연어를 횟감으로 사용하지 않던 일본 시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연어는 굽거나 말려먹는 생선일 뿐 기생충 우려가 있는 연어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노르웨이는 물류혁명이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북유럽에서 잡은 연어를 36시간 안에 도쿄 수산시장에 도착시키는 항공 직송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식 연어는 기생충 감염 위험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과학적 데이터와 검사 체계를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연어와 함께 안전에 대한 신뢰를 쌓아 올린 겁니다. 사케라는 일본어 명칭 대신 사몬이라는 영어 명칭을 고집하며 북유럽의 현대적 이미지를 입히는 고도의 심리전도 병행했죠. 오랜 설득 끝에 이들은 일본의 전통 식단에 연어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연어 초밥은 이렇게 철저하게 기획된 마케팅의 전리품인 겁니다. 글로벌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는 노르웨이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문제는 바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연어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노르웨이가 꺼내든 카드는 이익보다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바다에는 독특한 신호등이 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관리 시스템입니다. 각 양식구역의 오염도나 기생충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 순간 해당 구역의 모든 생산은 즉시 중단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바다 생태계를 우선하는 엄격한 규제 덕분에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지켜냈습니다. 착취가 아닌 엄격한 관리에서 비롯된 경쟁력. 노르웨이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석유 이후의 시대를 완벽히 대비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연어를 팔아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은 다시 국가 펀드로 쌓여 미래 세대의 교육과 복지에 투자됩니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법과 시스템으로 강제한 결과 노르웨이는 자원의 저주를 피하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 세계의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55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지구 반대편의 식문화를 바꿔놓았고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아주는 이 과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정복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선을 파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물류망의 빈틈을 파고들어 안전과 청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브랜드로 구축한 겁니다. 우리가 일식집이나 마트에서 연어를 집어들 때마다 노르웨이가 설계한 바다에서 식탁까지의 경제적 파이프라인은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왜 연어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끝에는 누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환경을 걱정하고 전통을 논할 때 노르웨이는 조용히 바다 밑에 전 세계 식탁으로 연결되는 주황색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척박한 땅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은 이제 전 세계인의 미각이라는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